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게 하지만 가장 크게 무너졌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서 한 이름을 봤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그 사람. 제가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왜 이 사람에게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장 오래 본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과연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5살입니다. 평범한 주부이자 20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아내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집안일과 봉사활동으로 보람 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 모임은 제 삶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주말엔 지역 아이들 공부방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10년 동안 같은 봉사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2014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 새로 들어온 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죠. 그 사람은 저보다 2~3살 어려 보였습니다. 조용한 인상에 말수가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도 짧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죠.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정도. 각자 맡은 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1년, 2년, 3년. 매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만나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행사 준비를 같이 하고 끝나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 집안 얘기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언니 먼저 가세요. 저는 정리하고 갈게요. 그 사람은 늘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남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이 오가면 슬쩍 자리를 피했고 다른 사람 가정사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의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할 일만 하려고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죠.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은 제게 점점 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 병원 간호를 도와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언니, 어머님은 제가 볼게요. 언니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와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는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며 위로해줬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지금은 다 잘 살고 있어요. 명절 때 시댁 가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묵묵히 들어주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모임에 못 나가면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제가 뭐 필요한 거 사다 드릴까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10년이라는 시간이 증명하는 거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사람은 한결같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5년 전쯤부터 남편도 가끔 모임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처음엔 제가 부탁했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남자 손이 필요했거든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 현수막을 거는 일 같은 것들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행사 준비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남편은 흔쾌히 나왔습니다. 큰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차로 물건을 옮겨주거나 마무리 정리를 도와주는 정도였죠. 그렇게 몇 번 오다 보니 그 사람과 남편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언니한테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셋이서요? 그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아,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더 안전하겠구나.
내 친구고 남편도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투명한 관계가 어디 있어?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제 두 세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작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남편이 예전보다 휴대폰을 자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식사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바로 확인하고 제가 옆에 있으면 급하게 화면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아, 회사 동료.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회사 동료, 친구, 선배. 하지만 저는 그걸 의심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프로젝트 하나 크게 맡았다고 했으니까. 나보다 친구랑 더 자주 연락하는 시기인가 보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잖아?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곁에 있는데 그걸 의심한다는 건 제가 너무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친구였으니까요? 아니,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몇 시에 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토요일에 같이 영화 볼까? 미안, 토요일에 선배들 만나기로 했어.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월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림이 울렸습니다. 딩동.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냥 시간을 확인하려고 한 거였어요? 밤 11시쯤 됐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처음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 봉사 모임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0.5초쯤 지나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밤 11시. 왜 이 시간에? 왜 이 사람에게서? 봉사 모임 얘기라면 낮에 하지, 왜 이 늦은 시간에?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봉사 관련 연락일 거야? 그 이름은 10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고 너무 안전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보다 그 사람을 더 믿고 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달 모임 때였습니다. 제가 늦게 도착했는데 그 사람과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언니 왔네? 당신 왔어? 그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늦어서 먼저 온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모임에 자주 오지 않았거든요. 그날따라 왜 왔을까? 봉사가 끝난 뒤에 일도 떠올랐습니다. 언니 먼저 가세요. 저는 정리하고 갈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마무리까지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남편도 항상 남아서 정리를 도왔었죠? 당신 먼저 가. 나는 좀 더 도와주고 갈게. 차에 짐도 실어줘야 하고.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모임 때 그 사람이 입고 온 스카프가 떠올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의 체크 무늬가 있는 스카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산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스카프였습니다.
그거 어디서 샀어? 예쁘다. 아, 회사 선배 선물이야? 선배가 2개 샀는데 하나 줬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게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의심은 점점 커지는 시간. 내가 예민한 건지, 정말 무언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시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 둘 사이의 거리. 다음 주 수요일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30분 늦게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과 남편이 구석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보통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둘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아, 언니 왔어? 오늘 늦었네? 당신 왔어? 오늘 일찍 왔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의 표정, 당황한 눈빛, 급하게 떨어지는 몸, 부자연스러운 말투.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그 확신은 증거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압니다. 남편의 거짓말하는 표정을, 뭔가 숨기는 눈빛을.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볍게 무너질 수 있구나. 사람을 믿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서로 도왔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했던 겁니다. 언제부터였을까? 1년 전? 6개월 전?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헷갈렸습니다. 남편을? 2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을 원망해야 할까? 그 사람을? 10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을? 아니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저 자신을?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바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과의 모든 연결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왜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조용히. 당신 그 사람 만나지 마.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누구? 묻지 마. 그냥 만나지 마. 알잖아 누군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말하지 마. 변명도 하지 마. 그냥 만나지 말라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남편은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갔다가 집에 와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말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언니 덕분에 10년 동안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지웠습니다. 미안하다고요? 10년이 행복했다고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믿고 싶었습니다. 10년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고, 그중 일부는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 결혼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지 끝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가장 오래 본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아니라는 것. 10년이라는 시간도 함께한 추억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너무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0년이 11년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사람을 믿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맹목적인 신뢰 대신 건강한 경계를 배웠습니다. 오래 봤다고, 많이 도와줬다고, 착하다고 그것만으로 사람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픈 배움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얻은 배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의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저처럼 너무 늦게 알게 되지만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